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미국 증시 드디어 방향을 정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가 테슬라 했던 하루였습니다. 테슬라 오늘 7% 넘게 급등을 보여주었어요. 같이 알아보겠고, 미국 주식 전환점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늦은 걸까요? 네,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보시면은 장 중반까지는 안 좋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후 1시 반부터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3.09%나 급등하면서 4,000선을 넘어섰고요. 나스닥은 11,500선까지 가까워졌어요. 4.41%나 무려 상승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이 훨씬 더 크게 올랐는데 다우존스 지수 대비 2배 가까이 올랐죠. 아무래도 나스닥은 성장주 기술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이 금리 수준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국채금리가 3.6%까지 크게 떨어졌어요. 자, 오늘 금리가 이렇게 크게 떨어진 이유는 파월 의장 연설에서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날 연설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 시점은 아마 다음 달 회의가 열리자마자 곧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론을 시사를 했습니다. 50bp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정사실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경기는 연착륙이 여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국채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나스닥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날 고용 지표도 나왔어요.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건 아니고 ADP라는 민간 컨설팅 회사에서 발표를 했지만 이러한 고용 지표 역시 부진하면서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잠정치도 나왔는데요. 예상이었던 2.7%를 상회한 2.9%가 나오면서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벗어날 전망인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1분기와 2분기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었던 미국 GDP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런 것을 보면 미국 경기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경기 침체도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은 테슬라가 테슬라 했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무려 7.67%나 반등을 하면서 그간 트위터 오보행 이슈로부터 이제 좀 벗어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이 오늘 4.4% 가까이 크게 오르면서 대부분의 기술주 성장주들이 4에서 6%대 큰 반등을 보여주었고, 최근에 유가가 약해서인데 에너지 주가는 좀 약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오른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크게 반등하면 컨슈머 디펜시브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그간 주가 방어가 아주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영역은 약한 모습이죠. 자,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무려 4.41%다 반등을 하면서 큰 장대 양복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11,230선을 큰 장대 양봉으로 뚫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연속 3차례 도전을 했는데 세 번째 만에 지금 성공을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121선마저 거의 뚫어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봉이 오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11,600선을 단기 목표가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다우지수는 201선마저 뚫어내서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고, 나스닥은 이제 121선을 뚫어낸 모습이에요. S&P 500은 다우와 나스닥의 중간적인 모습인데요. 오늘 기념비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가 일단은 미국 증시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지수가 201선마저 뚫어내면서 이제 추세를 전환하려는 듯한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오늘 나스닥에 4.41% 크게 상승하면서 이러한 나스닥의 상승에 힘입어 오늘 S&P 500 지수가 201선을 거뜬히 뚫어낸 모습이다. 미국 증시의 왠지 전환점, 반환점이 이제 시작되는 듯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나스닥 지수는 아직 이러한 매물대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12,000선 정도를 뚫어내야지 이제 진정한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추세 전환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러한 시장의 급등은 역시 이분의 입에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늘 오후 1시 30분 미국 시간 오후 1시 30분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자, 12월 회의에서 12월 FOMC에서 0.75%포인트 대신 0.5%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상 속도 조절론을 언급을 하셨어요.
자, 그간 4차례나 연속 자이언트 스텝, 즉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해온 연준인데 이제 어느 정도 엑셀에서 발을 살짝 떼는 모습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12월달 대응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연준 파월 의장은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 뭐 5%대 초반의 금리 인상까지 이르른다면 그냥 스탑하는 수준에서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는 이전 경험 때문이겠죠. 1970년대 폴 볼커 연준 의장 시절에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섣부른 통화 정책 완화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노동시장은 여전히 과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인이 구직보다 2배 많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1.7배 수준으로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과열되었다는 거죠. 1.7배 수준도. 파월은 물가 안정이 지속되려면 노동시장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이 피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죠. 1970년대 CPI 즉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 파란색 선인데요. 10%를 넘어서면서 연준 의장도 역시 이에 맞춰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10%대 뭐 초반까지 이렇게 올렸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CPI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자 연준의 기준금리도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내렸어요. 뭐 13%까지 올렸다가 뭐 5%대까지 내렸는데 이렇게 내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CPI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치솟았던 겁니다. 무려 한 15%까지 치솟았어요. 그러자 연준의 금리는 20%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려야지 이렇게 CPI가 꺾일 수 있다는 거죠. 연준의 CPI 목표치는 2%대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만들려면 정말 과도한 금리 인상이 필요했던 시절이 1970년대, 8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전 경험이 너무나 뼈아팠기 때문에 20%까지 금리를 올려야 되는가 정말 살을 뭐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시장 참가자들이나 서민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받기 싫으니까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연준 파월 의장의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따라서 12월에 빅스텝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판단이 되려 어저께 66%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77%까지 이렇게 올라왔고요. 연준의 뭐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 연준 의장이 뾰족하게 얘기한 것은 없었어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다면 뭔가 매파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뭐 시장에서는 내년에 최종금리 수준을 약 5에서 5.25%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거의 5%대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자, 내년 11월 달, 그러니까 내년 말부터 이렇게 좀 낮아질 수 있겠다라고 시장 참가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한 3월이나 5월까지 뭐 5에서 5.25%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좀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12월 달에 50bp 올리고요. 내년 2월 달에 50bp 정도 올리면 5%대까지 올라오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 속도가 75bp가 아니라 50bp로 12월 달부터 완화가 되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이러한 상승과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완화에 보탬이 되었던 경제 지표 발표는요, 역시 고용과 관련된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나온 고용 공고를 보면 이전 대비해서 좀 낮아진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모습이죠. 아직까지는 고용이 훨씬 더 기존 대비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거의 뭐 1.7배 정도 많다고 연준 파월 의장은 밝히고 있죠. 하지만 이게 내려가는 추세이고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보다 이틀 빠르게 발표되는 게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측치가 20만 건이었는데 12만 7천 건이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고용이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전이 23만 9천 건이었는데 거의 2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고용 시장이 좀 더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면 충분히 연준에서 금리 인사 속도 조절 완화할 수 있겠죠. 자, 금요일 날에 이제 미국 실제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뭐 실업률은 3.7% 정도 예상이 들고 전월에는 26만 1000건으로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한 20만 건 초반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역시 낮아지는 모습이니까 충분히 이번 FOMC에 이때 12월달 FOMC에 이때 50bp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역시 중요한 건 미국 CPI 지수가 되겠죠. 전월에 7.7%가 나왔는데 최근에 유가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 집값도 내려가려는 듯한 모습이니까 충분히 또 낮은 수치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얼마나 지금 낮아지고 있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 CPI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물가의 변환율을 보여주는 건데요. 전월 대비
물가가 낮아지는 모습도 중요하겠죠. 자, 올해만 봤을 때는 물가가 이렇게 전월 대비 낮아지다가 한 번씩 이렇게 튀어 올랐었어요. 자, 이 아랫부분은 코어 CPI 기준으로 전월 대비 변화율을 보여주는 건데, 최근에 이렇게 낮아졌는데 11월 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나올 11월 달 CPI도 전월 대비 좀 낮아지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낮아졌다가 계속 다시 한번 튀었다가 또 낮아졌다가 또 튀어 올랐던 전월 대비 CPI 지수인데, 코어 CPI 지수인데, 이게 한 번 더 전월 대비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물가의 인상 역시 한번 큰 전환점, 큰 반환점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7.67% 오르면서 195불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고, 제가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려놓고 지금 이 역헤드의 숄더 패턴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나스닥이 이제 뭔가 잘 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니까 테슬라 역시 한 230에서 250불까지 12월 달에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은 하방보다는 상방 리스크가 더 많겠다, 올라갈 만한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이 가격에서 지금 뭐 166불 때까지도 한번 찍었으니까 160불에서 한 190불 사이에서는 아주 좋은 매수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뉴스를 몇 가지 전해드리자면, 일론 머스크는 최근 팀 쿡 애플 CEO와 애플 본사 투어를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투어 영상을 이렇게 올리기도 했어요. 보시면 애플 본사가 되게 공원처럼 아름답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지금 직접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옆에 팀 쿡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애플에 대해서 되게 계속해서 컴플레인을 해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슈는 애플이 트위터 상에서 자사 광고를 대부분 중단을 했어요. 자, 이러면서 게리 블랙도 상당한 우려감을 표현을 했죠. 어쨌든 트위터 입장에서는 애플이 광고주의자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괜히 싸움을 거는 것이냐 라고 우려감을 표현을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이를 여론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애플이 트위터 상에서 광고를 중단하자 언론의 자유를 싫어하는지 애플에게 묻고 있고요. 팀 쿡에게 직접 물어보고 있었어요. 또한 애플이 어떠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애플 앱스토어 상에서 트위터를 보류하겠다라고까지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화가 났겠죠. 또한 일론 머스크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서 앱을 구매하게 되면 30%의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는 판매 수수료를 30% 애플이 가져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수익의 30%를 애플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부당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일론이 상당히 똑똑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는 트위터의 사명은 공개의 대화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것, 즉 인터넷상 프리스피치의 광장이 되는 것이라면서 트위터의 순기능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 이를 애플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듯이 여론전을 몰고 가면서 애플을 좀 곤란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팀 쿡 애플 CEO가 일론 머스크를 애플 본사로 초청해가지고 직접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뭔가 화해의 제스처를 내민 것 같고, 오해를 풀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에게 좋은 거고,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에게 좋은 거면은 역시 테슬라에게도 좋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알려진 게 없지만 어느 정도 트위터와 애플 간의 신경전은 상당히 누그러뜨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1월이 끝났는데 11월 달 중국 내수 판매량이 상당히 인상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래 매 분기 말에 내수 판매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분기의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11월 달은 그렇게 판매량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기록적인 판매량을, 중국 내수 판매량을 기록한 11월 달 4분기의 중간 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11월 달에 주별 판매량을 보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11월 첫째 주에 11,000대까지 팔았다가 둘째 주 14,000대, 셋째 주 14,300대, 넷째 주 16,000대까지 올라왔고, 11월 달에 전체 주를 합쳐보면 약 59,000대 판매가 중국 내수 판매가 예상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매 분기의 중간 달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상당히 이 기둥이 높아진 모습이고요. 8월달이나 전년 동월이라 할 수 있는 2021년 11월달보다도 훨씬 더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중국 수요 감소 우려도 상당하게 존재를 했었는데, 그런 수요 감소 이슈를 상당히 지우는 그런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테슬라는 잘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 트위터에만 집중을 하던 언론들이 하도 뭐 테슬라를 깎아내려도 기업의 실적과 성장은 지속이 되고 있다. EPS 성장률은 뭐 1년 전 대비 뭐 43%가 지금 넘는 상황이고요. 이는 기관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실제 나오는 수치는 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2023년 기준 포워드 EPS는 5.61불 정도 기대가 되고, 이는 1년 전 대비 47%나 오른 수준이고, 현재 주가는 이렇게 아래 쳐져 있지만 기업의 내재 가치는 이렇게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전됐을 때 주식을 잘 모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가 기업의 펀더멘탈을 앞서갈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시기는 언제든지 또 올 수 있습니다. 매크로 상황이 호전만 되면 연준의 뭐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장기 투자를 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점이 완성이 될 때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사이버트럭 대량 생산이 뭐 내년 10월부터도 시작될 수 있다는 뭐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율주행도 이번 12월 달에 버전 11로 와이드 릴리즈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널리 퍼질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사항들이 테슬라 주가에 온전히 반영이 될 때까지 주식을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